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자,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이끌어줄 장 박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핵심 중에 핵심이니까요. 오늘 저랑 같이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봅시다.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막 좋았던 경기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갑자기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누가 무엇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막 흔들어대는 걸까요? 오늘 그 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잡아야 할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이름하여 총수요 충격.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죠? 이 녀석의 정체가 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수사 계획입니다. 먼저 총수요 충격이라는 사건의 발단을 보고 그게 ISLM 모형과 노동시장에 어떤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지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모형이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준비되셨죠? 갑니다! 좋습니다. 그럼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발단이 있죠? 이 경기 변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그 첫 단추부터 한번 끼워보죠.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업들이 와, 앞으로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아. 대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기계도 사고 공장도 막 짓고 투자를 확 늘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총수요 충격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잡았으니 이걸 추적해 봐야겠죠? 기업들이 갑자기 투자를 늘리면 우리 경제 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ISLM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연쇄 반응이에요. 먼저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니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 IS 곡선의 이동은 곧바로 경제 전체의 총수요, 즉 AD 곡선을 오른쪽으로 확 밀어버리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도미노처럼 착착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핵심, 바로 국민소득, 즉 생산량 Y도 늘어나고 동시에 전반적인 물가 수준 P도 함께 올라갑니다. 뭐랄까 경제가 막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경제학이 아니죠. 이 물가 상승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이게 다시 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피드백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보세요. 물가 P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짜리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렇죠? 경제 전체로 보면 시중에 풀린 돈의 실제 가치, 이걸 우리가 실질 화폐 공급, N분의 P라고 부르는데 이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결국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LM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변화가 끝난 뒤에 최종 결과를 한번 봅시다. 국민소득 Y, 물가 P, 그리고 실질 이자율 R까지 모두 상승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이자율이 올랐으니까 투자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맨 처음에 시작된 기업들의 그 엄청난 낙관적 기대, 그 독립 투자의 힘이 이자율 상승 효과를 누르고도 남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투자는 이전보다 증가한 상태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좋습니다. 이제 무대를 노동시장으로 옮겨서 이야기의 다음 장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노동자들은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화폐 환상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요. 물가는 올랐는데 노동자들은 그걸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 즉 명목임금만 보고 월급 올랐네? 일 더 해야지! 이렇게 착각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바로 이 화폐 환상 때문에 사실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 즉 구매력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일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노동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세요.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일자리는 늘어났어요. 고용량 L이 증가했죠. 하지만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임금의 가치, 즉 실질 임금 W는 오히려 이전보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경제 모형이 말해주는 논리를 쭉 따라와 봤습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이론이 진짜 우리 현실 세계에서도 똑같이 작동할까요? 여러분, 지금부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시험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우리가 배운 이론이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팩트 체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형의 예측과 실제 데이터를 비교한 건데요. 여기서 경기 수능적이라는 건 경기가 좋을 때 같이 좋아진다는 뜻이고 경기 역행적은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 오히려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자, 다른 건 대충 비슷한데 여기 제가 별표 쳐놓은 부분들 보이시죠?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물가 수준. 이 세 가지가 모형의 예측과 현실이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결정적인 불일치,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우리 모형은 경기가 좋아질 때 실질임금이 떨어진다고 예측했죠. 이걸 경기 역행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정반대예요. 현실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성과급도 주고 하면서 실질임금도 같이 올라갑니다. 즉, 경기 순응적이라는 거죠. 이건 이 모형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어긋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물가와 실질이자율도 마찬가지예요. 모형은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랑 이자율이 같이 올라간다고, 즉 경기 순응적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 물가랑 이자율이 안정되거나 떨어지는 경기 역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배운 이 단순한 모형은 현실을 설명하는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길었던 수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시험을 위해 꼭 가져가야 할 핵심 포인트들만 다시 한번 딱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첫째, 총수요 충격이 IS, AD, PLM 순서로 연쇄 반영을 일으킨다는 그 흐름. 둘째, 화폐 환상 때문에 고용은 늘지만 실질임금은 떨어진다는 모형의 예측.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셋째, 모형이 예측한 경기 역행적 실질임금이 현실의 경기 수능적 데이터와는 다르다는 결정적 차이. 아시겠죠?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참 머리 아프고 힘들 때 많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저랑 같이 하나씩 한 걸음씩 정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릴게요. 혹시 오늘 내용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아니면 같이 으쌰으쌰 힘내면서 공부할 친구들이 필요하다면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정말 실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과 제가 여러분의 모든 질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